웅천중 3학년 이제 사과 문법을 해볼 건데요. 자, 사과에서 중요한 문법 두 가지. 일단은 여기 제일 첫 페이지, 쌤이 만들어준 교재의 첫 페이지를 보면 여기 조금 수정할 게 있습니다. 위에는 여기에 이제 뭐 대화 부분 두 개 나오고요. 충고하기, 불어하기 나왔는데 그 밑에 언어 형식이라는 요게 이제 주요 문법 부분인데 그 첫 번째 예문에서 if is necessary가 아니고 요게 if가 아니고요. 요 부분을 if가 아니라 it이라고 좀 고쳐 써주세요. 오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문법이 무엇인지 봅시다. 첫 번째 문법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제목. 요거 저 뒷부분에 grammar build up 거기 페이지를 펴도 됩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문법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to 부정사를 할 때 배운 적이 있는 내용인데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자, 이게 첫 번째 문법이고요. 자, 어떻게 쓰는지는 참고로 옆에다가 한번 써보자면 요런 꼴로 쓰죠. to 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for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당연히 목적격으로 써야겠죠.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법이고요. 첫 번째 문법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to 부정사 앞에 쓴다라는 요게 첫 번째 문법,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법은 요것도 제목을 한번 달아보자면 제목을 여기다가 자, 두 번째 문법은 가정법 과거. 자, 이게 두 번째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법을 지금 설명을 해볼 거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화면을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는데 to 부정사라는 거는 사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것이 바로 to 부정사죠.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를 달아주는 거, 그것이 to 부정사인데 그러면 걔는 적어도 문장에서 동사 역할은 못하잖아. 그치? 원래 동사였던 단어가 앞에 to를 띵 달아주니까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변신한 거, 그게 to 부정사니까. 자, 그래서 문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동사 역할은 못하기 때문에 동사라면 뭐 주어를 그냥 이렇게 I 쓰고 love 동사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동사의 주어는 말 그대로 진짜 문장에서 주어로 쓰면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to 부정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to 부정사가 명사로 변신을 해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럴 때는 보통은 가짜 주어 is를 쓰죠. 자, 그래서 가주어 is를 내세워서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니까요.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를 뒤에다 씁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To exercise 운동을 하는 것 그랬는데 every day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it은 가짜 주어고요. 가주어고 뒤에 쓴 to 부정사 얘가 진주어겠지. 자, 그런데 진주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즉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기 위해서 to 부정사 꼴로 쓴 to exercise 이 운동을 근데 누가 하는지는 이 문장에 안 나와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간에 매일 운동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따로 to 부정사의 어떤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밝혀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건강이 어디가 안 좋아서 매일매일 운동을 좀 해야 나에게는 좋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내가 매일 운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o exercise의 의미상의 주어는 나입니다. 근데 이 문장 그 어디에도 내가 없네? 자, 그래서 우리가 따로 밝혀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to 부정사 앞에 씁니다. 여기다가 I라고 쓸 수는 없겠죠. I는 주격이라서 정말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때나 쓰는 꼴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죠? 아까 얘기했었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전치사 for 쓰고 그 뒤에 써야 되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으로 쓰겠죠. 자, 그래서 정답 to exercise 앞에 for me 라고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하죠. 매일 운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이 운동을 누가 한다고? 내가.
내가 매일 운동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 있죠. 한번 볼까요? 자, it is necessary. 여기 봅니다. it is necessary. 그거 필수적입니다.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it is necessary. 물론 요 it도 가짜 주어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는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 얘가 진주어겠죠. to set. set하는 것은 자, 그러면 set하는 거는 세팅한다, 뭔가를 정하다, 설정하다 이런 뜻이 있죠. set some rules 그랬으니까 어떤 규칙들, 몇 가지 규칙들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장이야. 자, 그런데 그 설정, 누가 몇 가지 규칙을 설정을 하나요? 그게 바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지. 여기 있는 to 부정사 이 세트를 누가 한다고? 바로 네가 세트하는 거, 그거 필수적이야. 그거 필요해. 자, 그렇기 때문에 to set 앞에 for you 라는 꼴로 아까 봤다시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문장 전체에서는 이 to 부정사가 진주어 역할이고 여기 앞에 있는 it이 가주어로 쓰였고 그렇죠. 자, 요거는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문장이니까 끝까지 한번 볼까요? 자, 네가 몇 가지 규칙을 세팅하는 거, 그거 필요해, 필수적이야 그랬는데 for 뭐를 위한 규칙인가? For using your smartphone. 너의 스마트폰의 사용을 위한 그런 규칙이었군요. 자, 그래서 요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데 자,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늘 쓰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고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라면 따로 밝혀 쓰지 않지만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 자, I want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기를 원해요. 라는 문장을 한번 써봤는데 여기에 to 부정사, want의 목적어 역할하는 그런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부정사입니다. 자, 그럼 이 to go 앞에도 의미상의 주어 for 누구누구 하는 거를 써야 될까요? 여기 있는 to go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지? 누가 가는 걸까? 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전체 주어인 I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에 따로 for me라고 쓰지 않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I want, 나는 원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you야. 자,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를 그러니까 목보로 적은 거죠. 자, 이렇게 적으면 무슨 뜻? 나는 원합니다. 목적어가 목보하기를. 즉 나는 원한다. 네가 거기 가기를 이라고 쓴 거야. 오형식 문장이죠. 자, 이 문장에도 to 부정사 보이네. 여기 있는 목보로 쓰인 to 부정사 want의 목보니까 to 부정사로 썼지. want의 목적어로도 to 부정사를 쓰죠. 자, 어쨌든 그래서 want의 목보라서 to 부정사를 썼는데 이 to go라는 문장 전체에서는 목보로 쓰였는데 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죠? 누가 간다는 거야 이번에는? 아까 위에서는 내가 가는 거였는데 밑에서는 네가 가는 거죠. 나는 당신이 거기를 좀 가기를 원해. 난 당신이 거기 좀 갔으면 좋겠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너야, 당신이야. 근데 이 문장 전체에서 목적어로 이미 you라고 적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우리가 다시 for you 라고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에 이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문장 전체의 주어이거나 문장에서 목적어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그럴 때는 여기에 뭐 for me, for you 이렇게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꼭 따로 적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따로 적는 거죠.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예를 들어서 그가 그 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강이 좀 깊고 폭도 넓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수영 선수야. 그래서 그가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런 문장 적을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방금 들었던 그런 문장 쓸 때는 문장의 주어는 그가 그 강을 수영하는 것. 그러니까 수영하는 것이 주어야. 그치? 수영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은는 붙는 게 진짜 주어인데 수영하는 것 to swim 우리 그런 게 주어일 때는 보통은 뭘 쓴다? 가짜 주어 it 쓰죠. to 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자, 그래서 it is easy. 그것은 쉬워요. 그것은 쉽습니다. 라고 가주어 it으로 쓰고
그러면 진짜 주어는 사실 뭐 하는 것? 수영하는 것이야. And the river.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 얘가 진짜 주어죠.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쉽다. 자, 그런데 누가 수영해요? 그 누구나 거기서 수영하는 게 다 쉬워? 그거 아니었잖아. 그치? 그래서 to swim의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바로 그야, 그 남자. 자, 그럼 어떻게 적을까? to swim 앞에 이렇게 for him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요거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고요. 그리고 to swim 하는 거는 이 문장 전체에서는 진짜 주어, 진주어. 그러면 앞에 있는 요 it은 역시 뭐다? 가주어죠. 그러니까 요런 구성의 문장들. 요게 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문장 구성 조금 알아둡시다. 가주어 it을 쓰고요. 그 뒤에 비동사를 쓰고 나서 보통은 형용사를 많이 써. 어렵다, 쉽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형용사들 주로 좀 많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to 부정사가 진주어로 뒤에 붙어 있는데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될 때는 요런 꼴이죠. 대명사니까 인칭 대명사니까 him 쓰고 me 쓰고 her 쓰고 이랬지. 일반적인 그냥 명사 같은 경우는 for 하고 그 명사 그냥 쓰면 되죠. the dog면 그냥 the dog 쓰면 돼. for the dog. 아니면 뭐 for 해놓고 탐이 수영하는 거는 참 쉽죠.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목적격입니다. 명사를 그대로 쓰는 거. 자, 이때 조금 주의할 점은 있어. 그러면 무조건 for him, for you, for me, for Tom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만 쓰면 되나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it is 했는데 쉽고 어렵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it is kind. 그거 친절하대. 뭐가 다르죠? 친절하다라고 말을 하면 뭐가 다르냐면 자, 이 부분에 지금 비동사 뒤에 쓰인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또는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죠. 그러니까 즉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있는 형용사인 거지. You are kind. He is kind. 그쵸? 자, 이런 형용사가 쓰인 경우라면 자, 일단은 진짜 주어는 to help the poor 뭐 이렇게 쓸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은 정말 친절하군요. 이랬는데 누가 돕냐 하면 당신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거 참 친절하네요. 이런 의미로 쓰겠다면 여기 있는 to help의 의미상의 주어는 당신. 그럼 배운 대로 쓰면은 이 앞에다가 for you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앞에 있는 형용사가 지금 친절한이라는 kind, 즉 여기 있는 의미상의 주어를 아예 이 문장의 주어로 넣어서 you are kind, 당신은 참 친절하군요. to help the poor,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보니 뭐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의미상의 주어를 아예 문장의 주어 자리 넣어도 말이 되는, 그러니까 요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럴 때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아니고 of를 쓴대요. 그래서 of you 하는 거야. It is kind of you to help the poor.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들은 kind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를 진짜 이 문장 주어로 넣어서 말이 되는 경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참 나이스하네요, 착하네요 같은 이런 것들 올 수도 있겠죠. 사람의 성격으로 착하다, 좋다, 친절하다, friendly 마찬가지 비슷한 뜻들이죠 다들. 자, 이런 형용사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멍청한, foolish 같은 반대로 똑똑한, intelligent 이런 것들 다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들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polite 하면 예의가 바른, impolite 하면 예의 바르지 않은, 무례한, 뭐 rude라든지 smart, 똑똑한 같은, clever, 영리한 같은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들은 다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용사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앞에 오게 되면은 for you 대신에 of you, of를 쓴다라는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요 문법으로는 어쨌든 for 플러스 목적격 이게 나왔으니까 일단 요거를 좀 기억을 하자. to 부정사 앞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 to 부정사 또 다른 경우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단어는 the word is hard.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to pronounce는 발음하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to 부정사를 쓴 이유는 발음을 하기에 라고 해서 어려운 이라는 형용사 꾸미는 그런 부사적 용법으로 썼어. to 부정사는 원래 쓰임이 다양하죠. 꼭 무슨 진주어 이렇게 주어 역할만 쓰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형용사로 때로는 부사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니까요. 자, 그래서 발음을 하기에 어려워요 그랬는데 누가 발음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발음을 잘하던데 유독 그녀가 혀가 짧아서 시옷 받침, 뭐 시옷 들어가는 그걸 발음을 잘 못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를 숫사슴 잘 읽는데 그녀는 혀가 유독 짧아서 스사슴 뭐 이렇게 읽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단어는 그녀가 발음을 하기엔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쓴다면 to pronounce의 의미상의 주어가 그녀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for her 쓰면 되겠죠.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자, 그러면 그 단어는 어려워요. 근데 그녀가 발음하기에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쓰임이 있을 수 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기. 근데 우리 주로 많이 이제 다루어질 건 요런 구성이라 그랬어요. 가주어 is를 쓰고 그 뒤에 is 하고 형용사를 쓰고 진주어로 뒤에 to 부정사 달려있는데 그거의 의미상의 주어로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쓰기. 그러니까 요 문장 구조로 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법은 아까도 이름을 얘기했었는데 가정법 과거라고 했어.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일단은 가정법이라는 것은요 실제 사실의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만약에 뭐라면, 만약에 뭐 한다면 그게 가정법에서 제일 대표적인 if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될 내용도 당연히 if 가정법이야.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가정법은 사실 시제가 두 가지가 있대. 가정법 과거가 있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어. 자, 가정법은 이렇게 두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다.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현재 없어요? 가정법 미래는 없나요? 가정법 현재 완료는요? 그런 거 없어요. 가정법은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어.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라는 게 오늘 배울 가정법인데 얘는 이름은 과거이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래. 그러면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니까 실제로 해석할 때도 만약에 뭐 한다면, 했다면 아니야.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뭐라면 요렇게 현재 시제처럼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그러면 뭐 할 텐데, 뭐 할 수 있을 텐데, 뭐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처럼 해석을 한다라는 점, 요거 중요합니다. 기억합시다. 이름은 가정법 과거이지만 얘는 현재 일을 가정하는 거야.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라서 해석할 때도 쌍시옷 받침 아니다, 그치? 만약에 뭐 했다면, 뭐 했을 텐데 아니야. 뭐를 한다면 그럼 뭘 할 텐데 이런 식이래. 그럼 과거 일은 가정 못하나요? 과거 일 가정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야. 아까 얘기했죠. 가정법은 두 가지 시제가 있다고.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어차피 요것만 할 거니까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는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만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여자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여자거든. 그러니까 현재 사실 나는 여자인 것이 현재 사실이야. 근데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아니면 나는 새가 아니라 인간이야 지금 현재. 근데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새라면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뭐 10억이 있다면
실제로 나는 10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10억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저 아파트들을 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가정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10억이 없고 그래서 저 아파트들을 살 수 없는 게 실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정법 과거인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외워둬야 됩니다. 마치 수학 공식 외우듯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일단은 if절부터 먼저 써볼게요. 만약에 뭐 한다면 이라는 접속사 if를 쓰고 접속사니까 그 뒤에는 당연히 주어를 쓰겠죠. if 다음에 주어를 쓰고 당연히 접속사 뒤에 주어 썼으면 이제 동사 써야지. 접, 주, 동.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사를 어떤 꼴로 쓰느냐 이걸 기억해야 돼. 이름 따라갑시다. 아까 이름이 가정법 뭐였니? 가정법 과거였지. 그래서 if절 안에는요 실제로 동사도 과거 시제로 쓰면 된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학교를 다닌다면 if I go to school이 아니라 go 대신에 뭐라고 쓰자? 그것의 과거형인 went를 쓰자는 거야. if I went to school 그래놓고도 해석할 때는 만약에 내가 학교에 간다면 학교 다닌다면 이럴 거야. 다녔다면 아니야. 동사 과거형 썼다고 해서 과거처럼 해석하지 않아요. 현재 일의 반대라 그랬어. 만약에 내가 지금 남친이 있다면 이런 가정할 때도 if I have가 아니라 뭐라고 쓰자? had라고 과거형을 쓰자 이 말이야. if I had a boyfriend 요렇게. 자, 그래서 if절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그럼 if절 썼으니까 주절 써야지. 자, 주절은 접속사 없이 그냥 주어 동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쓰고요. 이때 중요한 거. 주어 뒤에 조동사 그것도 과거형으로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대. 즉 어떤 거야? 조동사의 과거라는 건 would 이런 거잖아. could 그래 뭐 might 이렇게 생긴 것들. 그러니까 이런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요. 그 뒤에는 뭘 써? 조동사 뒤에는 진짜 동사를 써야지. 어떤 걸로? 뭐 아시다시피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죠. 이거야. 자, 이게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외우라는 이야기야. if절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 쓰고요. 그 다음 주절에는 주어 뒤에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고. 자, 이 공식을 따라야 됩니다. 예문 한번 볼까? 예문. 아, 그리고 참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에 if절에 동사를 과거형 쓰는데 go 쓸 일 있으면 went 쓰면 되고 have 쓸 일 있으면 그래 had 쓰면 돼. 그렇다면 동사가 비동사라서 am, are, is 그런 거 들어갈 때는 당연히 was 아니면 were이겠죠. 아니요.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쓸 때는 were 쓴대. 주어가 I라도요. 주어가 he나 she인데도 그래도 were 써. 만약에 내가 너라면 해볼게. If I am you 해야지 나는 너이다 되겠죠. 그런데 am 안 쓰고 그럼 과거 시제니까 was 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If I were you 이래야 돼. 요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지? I 뒤에 were 나와서 이게 무슨 오타나 이런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무조건 were 쓴대. 그래서 I가 주어인데도 was가 아니라 were 쓴 거야. If I were you. 만약에 내가 너라면 이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하나 주의를 할게. 비동사의 과거형을 쓸 일이 있다면 무조건 were 쓰더라. 자, 예문 하나 들어볼까? 일단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 만약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가진다면 have 아니요 had라고 써야 된다니까. If we had no smartphones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다면 이런 뜻이 되겠네. had 썼다고 없었다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 자, 만약에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없다면 그럼 우리의 삶이 주어네요. Our lives. 그 뒤에 뭘 써야 돼? 뭘 할 거다, 일 거다 이럴 때는 보통 would 쓰면 되고요. 할 수 있을 건데,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다는 can이니까 그럴 때는 could를 써. 어쩌면 뭐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측을 할 것 같으면 might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would 쓰면 돼. 할 건데, 할 텐데 이러면. 자, 뭐 할 것이다 이러면 할 거다가 will이니까요. 그래서 would를 쓰고 중요한 거.
would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동사 뭘 써야 되지? 우리의 삶은 어렵다. 비동사 써야죠. 그쵸? Our lives are difficult. It is difficult. 그러잖아. 그래서 비동사를 대신에 be는 be라고 원형 써야겠네. would 뒤에니까. 그래서 would be difficult. 자, 요거 우리 본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if절에 어떻게 썼어? 주어 뒤에 동사를 과거형으로 have가 아니라 had라고 썼고 그 다음 주절은요. 주어 뒤에 이렇게 조동사 과거형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진짜 규칙대로네요. 그치? 그래서 요 규칙대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가정법이라는 거는 실제 사실의 반대니까 이거 직설법이라는 걸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 상황 볼까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한테 스마트폰이 있다 없다? 실제로는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설법으로 고치면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정도 괜찮죠. 그래서 as나 because 절로 한번 써볼게. 자, 그리고 내용은 반대라 그랬어.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위에는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그랬지만 실제로는 있기 때문에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as we have 현재 일이니까 직설법에서는 현재 시제로 써야 됩니다. smartphone 실제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요. no smartphone 할 때는 no 뒤에 yes 빠졌네. 자, 실제로는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our lives 우리의 삶은 여기 있는 would 같은 경우는 보통 직설법으로 고칠 때는 그냥 무시하고 날려줘도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 동사 비동사를 여기 써야 될 텐데 지금은 are이라고 써야 되는데 대신 내용은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aren't difficult.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고칠 수가 있어. 자,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위에 공식, 요거는 머릿속에 빨리 집어 넣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if 가정법 과거의 공식입니다. 자, 또 해보자.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내가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문장 한번 해볼까? 되게 고전적인 문장이에요. 요거는 한 20, 30년 전에도 늘 if 가정법 과거의 예문으로 나오는 건데 요즘에도 이런 걸 쓰나 모르겠네. 자, 만약에 내가 새라면 해야 돼. 이번엔 동사를 뭘 쓸까? 나는 새이다. 이다는 비동사인데 비동사를 과거형 was나 were 중에 우리 were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if I were a bird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내가 너에게 그녀에게 그랬나? 너에게로 바꿀게. 내가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다니까 여기서는 조동사 could 쓰죠. 그리고 동사 fly to you. 자, 요렇게 쓰면 완벽한 가정법 과거가 됐네요. if절에 주어 다음에 동사는 과거, 특히 비동사니까 were 썼고요. 그 다음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쓰고 요렇게. 자, 얘도 직설법으로 한번 고쳐볼까? 실제로 나는 새이다 아니다. 실제로는 내가 새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새가 아니다. 그래서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 라고 쓰는 게 직설법이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as나 because 절로 먼저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된다. I 직설법에서는 시제 현재니까 현재로 바뀌는데 대신 반대라 그랬지. 그러니까 긍정문이면 이렇게 부정으로 바꿔 써야 되겠네. I am not a bird. 나는 새가 아닙니다. So 그래서 이러면 말 되겠네. 그래서 나는 아까 would 같은 경우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버리라 그랬지만 can은 사실 의미가 있잖아.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얘는 직설법 고칠 때도 can을 살려둡니다. 물론 현재로 써야 되니까 could 말고 can이라고 쓸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써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반대로 바꿔서 I can't fly to you 이러면은 실제의 뜻 되나요? 나는 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날아갈 수 없어요. 당신에게. 요렇게 직설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if 가정법 과거 최대한 연습 많이 해봐야 되는데 꼭 if절을 앞에 쓰고 주절을 뒤에만 쓰나요? 그건 아닙니다. 두 개가 자리가 바뀔 수는 있어. 주절을 먼저 쓸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런 거야. Johnny 수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그녀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 하나 보다. 그치? 자, 이번에는 그러면 if절을 뒤에 쓰고 조언이 전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수지한테 전화를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주절을 먼저 써봅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John could call 수지. 자, 기억 안 나면 다시 보자. 우리 if 가정법의 주절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이걸 먼저 쓴 거야 지금. 주어를 쓰고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 그래서 could 쓰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으로 call 썼습니다. 자, 이렇게 주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if절을 그 뒤에 써도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주절을 먼저 쓰고 이런 접속사절을 뒤에 쓸 때는 여기는 콤마를 안 찍죠. 위에처럼 if 먼저 쓰니까 어떻게 했어? 항상 if절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콤마 찍고, 그치? 콤마를 찍고 막 적었었는데 주절을 먼저 쓰니까 콤마를 찍지 않고 그냥 if절을 쓰네. 자,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그가 안다면, 알다는 know인데요. 그럼 he가 주어니까 knows s 붙일까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적어야 돼? if절에는 우리가 동사를 과거형으로 적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know의 과거인 knew라고 적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He knew her phone number. 이렇게 되겠지. Johnny 수지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가 그녀의 번호를 안다면 해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if절을 뒤에다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if절 안에는 이렇게 동사 과거형 쓰고요.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쌤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 외우라는 이야기지. 가정법 과거의 이 규칙을, 이 공식을 외우라는 이야기지. 얘도 또 직설법으로 한번 고쳐볼까? 실제로는 그러면 좌는 could call, 이거 직설법으로 고치면 can 되면서 대신 내용은 반대가 돼야 되니까 부정으로 can't call. 전화를 할 수 없어요. 수지에게 전화를 할 수 없어요. because 왜냐하면 뭐 as라고 적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가 알아 몰라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다라는 말도 모른다로 부정문으로 바꿀 건데요. 물론 우리 직설법 쓸 때는 현재 시제로 바꿔야 돼. 그래서 he doesn't know 하면 현재 시제로 바뀌었네. 직설법도 계속 연습을 좀 해볼게요. 위에 적혀있는 가정법을 반대로 쓸 건데 대신 시제는 현재 시제로. 시제는 현재 시제로. 됐니?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if 가정법 과거라는 거고, 가정법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가정법이 아닌 if 들어가는 문장 우리는 사실 배운 적이 있어. 뭐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조건의 부사절 이런 거야.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그러면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써볼까? If it rains tomorrow. 내일 일인데 미래 일인데 미래 일이라서 여기는 미래 시제로 내가 I will 쓸 거거든. I will stay at home. 나 그냥 집에 머무를 겁니다. 자, 이거 if절 쓰고 주절 썼다고 얘 가정법이니? 여기 if절이고 여기 주절이고 이거 가정법이야. 위에서 썼던 것 같은 가정법인지 한번 볼래요? 가정법 아니야. 왜냐면 가정법이 되려면 일단 if절 안에 동사를 과거형 써야 되는데 얘는 if절 안에 동사가 어랍쇼. 이건 현재 시제인데요. 그치? rained가 아니라 현재 시제인데요. 그리고 주절도 아까 어떻게 쓰기로 했냐? 조동사를 과거형 쓰기로 했어요. would, could, might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어떻게 썼니? will이라고 썼네. would가 아니라 그냥 will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얘 이런 거 보니까 가정법이 아니네. 그치? 얘는 가정법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실제 사실의 반대가 아니잖아.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밖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가정법이야. 실제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축구를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사실이니까 그걸 반대로 만약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하는 건 가정법이지만 얘는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랬고 실제로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어. 그치? 이거는 실제 일의 반대로 가정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내일인데 이거는 왜 미래를 안 쓰나요? 우리 그런 거 배웠어. 조건을 나타내거나 또는 때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절에서는요. 원래 우리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라는 그런 문법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미래지만 내일 일이지만 will rain 안 하고 rains라고 현재를 쓴 거야. 실제로는 근데 다 미래. 그러니까 여기는 will 썼지. 그래서 요런 거랑 구별을 해야 돼. 얘는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 얘는 단순한 그냥 조건문이야.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이 부분을 이렇게 내놨어. 이 부분을 내놓고 뒷부분에 여기는 would를 넣어놓은 거지. 그럼 이거 두 개가 매치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주절에 만약에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건 누가 봐도 가정법 과거에서 주절인데 이런 주절이 있다면 얘는 누구랑 짝꿍? if 절에서도 동사가 그러면 과거형으로 쓰인 그런 가정법 과거하고 짝꿍이겠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if 절에는 막 동사를 현재형 써놓고 주절에서는 조동사,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 뭐 이런 식의 가정법 과거의 주절을 내놓는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직설법으로 고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랬고 특히 비동사는 과거형 쓸 때 was 말고 그냥 were 쓴다 그랬어. 자, 가정법 과거 이렇고요. 참고로 쌤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가정법은 과거 말고도 뭐도 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도 있다 그랬어. 걔는 어떤 거냐면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쌤이 보여줄 겁니다. 봅시다. 자, 가정법의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얘는 언제 사실의 반대다? 얘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얘는 이제 쌍시옷 받침이 막 들어가겠죠. 만약에 뭐뭐 했다면, 했었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뭐 했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 혹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 과거 일을 가정하는 거니까요. 자, 공식도 얘도 있겠죠. 이렇게 생겼겠지. if 절에는 주어 다음에 아까 전에 보니까 이름 따라간다 그랬는데 얘는 이름이 과거 완료니까 if 절에는 정말 과거 완료의 모습으로 had pp가 과거 완료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는 과거형 쓴다 그랬어. would, could, should.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뒤에 동사 원형까지 쓰면 완전 가정법 과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쓰지? 요렇게 쓴대. 조동사의 과거 뒤에 have pp꼴로 쓴대. 요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입니다. if 절에는 주어 뒤에 had pp라는 꼴로 쓰고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 쓰고 나서 have pp라는 꼴로 쓰고 요것도 예문 하나 들어봐 줄게. 만약 내가 지금 돈이 있다면 그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현재 일을 가정하는 거니까 우리 가정법 과거 써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작년에 여행을 갔는데 너무 예쁜 백을 본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지 그걸.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가방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것들. 과거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 일을 가정할 때 이럴 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쓰는 거야. 자, 보자. If I 가지고 있다 have 걔를 had pp꼴로 써야 되니까 어떻게 쓸까요? had 쓰고 가지고 있다 have의 pp꼴은 had죠. 이렇게 써야 돼. If I had enough money 이렇게.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언제? then 할게.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I could 그냥 buy 아니죠. have bought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냥 그거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공식대로 썼습니다. if 절에는 동사를 had pp꼴로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pp꼴로. 자, 얘도 그럼 당연히 직설법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는 내가 enough money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쓰면 돼.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게. 근데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요. 직설법을 쓸 때는 과거 시제로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었다 과거 시제로 쓰면 이렇게 써야죠. didn't have, hadn't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과거 완료 쓸 거 아니고 그냥 과거 시제니까 didn't have enough money then 내가 그때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살 수 없었다 하면 되겠죠. 살 수 있다 can의 과거 could 쓰면 살 수 있었다. 근데 실제로는 살 수 없었으니까 couldn't. 그 뒤에 그냥 buy. 이거 자체가 과거 시제잖아. can't buy의 과거 couldn't buy.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설법으로 고칠 때는 과거 시제로 고치고 역시 가정법과는 반대되는 내용.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없었다로 고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거는 실제로는 살 수 없었다로 이렇게 고치는 거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들어가지 않고요. 가정법 과거만 들어갑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자. 현재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할 때도 이렇게 쌍시옷 받침 없이 만약에 뭐 한다면 뭐뭐라면 그럼 뭐 할 텐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근데 공기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공기가 없다면 자 해볼까? 근데 이거 if절을 먼저 써서 만약에 우리가 we had no air 이라고 쓰려고 봤더니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걔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 쌤이 설명해 주려고 주절에 해당하는 것이 뭐뭐입니다 라는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일 때 이럴 때는 if절을 먼저 쓰지 않는데 이럴 때는 주절을 먼저 써야 된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걸 먼저 쓰고 뒤에 if절을 달아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뭐 할까? 뭐뭐 할 거다 하는 거는 would 쓰면 돼. 할 수 있다 할 때는 could 쓰면 되고요. 그래서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놓고 if we had no air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문장 자체가 의문문이니까요. 끝에는 물음표를 달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절이고 이 부분이 if절이고 우리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if절에는 동사를 과거형 써야 되고요. 그리고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공식대로 쓴 거네요. 됐니? 이게 가정법 과거다. 자, 지금부터 그래머 빌드업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문제들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은 이게 감이 조금 잡힐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냐 하면 if절이나 주절 중에 하나를 줍니다. 예를 들어 if I were you 라고 줬어. if절을 줬어. 그래 놓고 I 여기다가 문제로 can 놔두고 could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동사 골라라 이런 거지. 그러면 앞에 부분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앞부분에 있는 if절을 보고 우리는 이것이 이거 가정법 과거네 라는 거 알 수 있어. 이거 보고 알 수 있죠. if절 안에 동사를 이렇게 과거형 썼다고?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네. 그럼 자동적으로 뒷부분에 공식 나오잖아요. 어떻게 써? 주어 더하기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그래서 정답이 could가 되는 거야. 만약에 앞부분이 이렇게 안 생겼고 if 했는데 it is sunny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날씨가 맑다면 화창하다면 이러면 답이 뭘까요? 그럼 우린 또 역시 if절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점 if절 안에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야. 그치? were 아니었어. 그냥 is라고 현재 시제야. 그러면 얘가 가정법이니? 가정법이 아니네. 얘는 그냥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절이네요. 가정법 아니니까 그러면 주어 다음에 막 조동사 과거형 쓰고 동사 원형 써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앞부분을 보고 요거는 정답 얘는 그냥 can이요. 얘는 그냥 will이요. 이런 것들 고를 수 있어야 돼. 요거 보고요. 거꾸로 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어떤 걸 넣어야 될까요? 이러면서 뒷부분을 이걸 주는 거지. I can play outside. 나 밖에서 놀 수 있어 라는 문장 이걸 줘놓고 여기에 is냐 were이냐 골라라 이러면은 너희는 뭘 고를 거야? is 고를까 were 고를까? 자, 뒷부분에 주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 아니네요. could, would 아니었어. could 아니고 그냥 can play. 그러면 얘는 뭐다?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법 과거면 여기 could라고 적혀 있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는 가정법이 아니네. 그러면 여기에 were 써?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그냥 is라고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절을 이렇게 주고 if절 안에 동사 완성해봐라 이러든지 혹은 거꾸로 if절을 제대로 주고 주절 안에서 이 부분 완성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정법의 문제는 결국 시제 문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가정법은 시제 문제다. 그러니까 여기 절마다 동사들의 시제에 주의하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됐죠? 문제를 풀어보면 더 와닿을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쭉 풀어볼게. 앞부분 까먹으면 안 돼. 우리 첫 번째 문법은 가정법이 아니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쓴다라는 거였어요. 요거였어.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정법 과거까지 문제 풀어봅니다.